전 세계 이제 무역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무역 전쟁에 있어서 특히 미국이 관세로서 대응을 하게 될 때 아시아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경제 블록이 오히려 강화되거나 새로운 통화가 청설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 부분만으로는 이렇게 미국이 무역 전쟁에서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신기술로 싸워야 된다. 신기술을 수없이 기술이 앞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전 세계 지적재산권 이 강화가 특허 강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이것이 이제 각 나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관세 부분으로 했을 때는 서로 간에 이를 미국이 이런 데가 관세를 강화시키면 다른 나라도 지역 블록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연합해서 관세로 관세는 관세로 대응하거나 자기네들끼리만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이 예전에는 어떤 기축통화국으로서 프로테이지가 70몇 %까지 갔던 적도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 볼까요? 지금은 5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가 20 몇 % 정도 하고 파운드화가 한 3, 4% 하나. 그 다음에 일본 통화도 그렇고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달러가 지금 계속적으로 금융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이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텐데요. 아시아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자체가 이렇게 부실화되면 미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 통화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미 달러와 자체 같은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어떤 자급자족에 가능한 나라, 땅덩어리도 크고 자원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그 달러가 어떤 붕괴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혼란이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우방 그러니까 약간 유로화, 유로, 그 다음에 딱 미국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 체제 이런 진영에서 금융 패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달러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부실화되면은 이 비율이 유로 쪽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유로화 쪽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국이 일본처럼 국가 부채가 많더라도 일본은 국가 소유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보드만 이렇게 움직여서 빚을 주워버리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는 자산도 형성해주고 원래 이제 비상신하게 전시 상황에 할 수 있는데 수백 개 수천 개 회사를 만들어 물품을 공급하거나 전 세계 자산을 사들이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국가의 빚을 그로 인해서 없앨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숫자에 불과하니까. 다만 민간 그렇죠. 자기 자신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강력한 어떤 패권은 없는 거죠. 돈 패권이죠. 금융 패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로화가 지금 그 비율을 높일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에 쌓는 돈이 65%, 62%가 달러입니다. 석유 결제를 이제 달러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나라 간에 굉장히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첨예합니다. 예, 대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중동이 좀 민감하죠. 미국의 어떤 달러 결제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운명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기술의 발달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미국이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국에는 계속해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달러 시가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사람들이 약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준 통화는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좀 이렇게 기준 통화는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보시면 미국 세계 GDP 25% 미국이 세계 무역의 12%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의 달러 결제 비중은 글로벌 외환 거래량의 약 90%가 달러로, 그다음에 무역 순장 발행의 50%가 그다음에 42%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SWIFT 이렇게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전 세계 외환보유와 달러 보유액은 약간 소폭 2,270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국제통화기금의 외환보유액 통화별 구성 보고서에 따라서 미국 달러의 차조 비중은 58%, 58.4%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어떤 위안화를 갖다가 전 세계 위안화 보유액의 3분의 1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재정적자에 직면하자 위안화를 매각했고요. 이렇게 해서 금융 달러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 아직은 이렇게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전 세계 외환 보유고 70% 비중이 달러, 작년 5분기에 58%까지 줄었고요. 금 비중은 2차 세계대전의 최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통화의 창설은 그래서 이 비율을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세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지역 블록이 강화되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근본이 이자가 현대에는 너무 규모가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 차지 비중은 44%에서 30%로 줄었고요.
금비중은 4.3%, 2%가 안 됐지만 4.3%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또 금이 현대 어떤 뭐다 이게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보면은 삼성 같은데 채권을 발행하는데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현금 자산 뭐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뭐 기타 자산들 그다음에 사업 가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그로 인해서 채권을 대출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란 나라 무슨 뭐 금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채권을 마냥 안 갖고 있으면 채권 발행 못 하나요? 그래서 미국 국가에서 지급만 해주면 돼. 지급만 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여서 내가 보기엔 미국에서 그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게 통용이 되고 미국 자체에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점을 좀 갖고 있어요. 금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금속인데 우리가 귀중 그냥 뭐 귀금속으로 요새 금팔찌하고 은팔찌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없던데 그다음에 그래서 저도 시계도 안 차고 다니거든요. 귀찮아서. 근데 좋아하신 분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산업성으로도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를 않고요. 그래서 이게 뭐하러 이렇게 금이 이렇게 통화로 사용되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에요. 또는 운도 그렇고요. 삼성 같은 데서는 뭐 현대기아차에서는 채권 발행할 때 꼭 금을 가지고 있어야 채권을 발행하는 저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다라는 거죠. 네. 전 세계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라고 합니다. 2.7%인데 중국이 세계 2의 경제 대국이지만 환에 있어서는 전 세계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2.7%, 58% 비중인 달러. 좀 약하죠. 이게 지금 비중이 그래서 2023년도 뉴스 얘기하는데 2021년 기준에서 달러가 60% 약간 줄어들었는데 60% 차지한다 그랬고요. 유로가 21%, 엔화가 6%, 파운드가 5%입니다. 그다음에 위안화가 2.7%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서구권 중심으로 해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예전에 그 유로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달러 비중이 더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유로화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것이 비율이 그러니까 유로화 쪽으로 약간 힘을 쪽으로 약간 더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달러의 어떤 금융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시면 좀 이상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로화 비중으로 조금 모르게 점점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달러가 중심축이 약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이게 그 금융 패권에 있어서는 이게 달러 중심으로 이렇게 서방권이 유럽까지 포함해서 영국까지 포함해서 압도적입니다.
일본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이렇게 81%에서 92% 이상이 전부 다 달러, 유로, 그다음에 엔화, 파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인 금융적인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외환시장에 상대방 외환시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물론 이제 이의적으로 조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사실상 그 금융 패권이라는 것이죠. 금융 패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지역도 통화가 또 나오면 이게 또 문제가 큰 부분이라는 것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